재난안전 119는 나라의 안전, 안보와 관련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안보 토크는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을 내어주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미연합훈련은 보니까 자유의 방패라고도 하던데요. 이게 오늘까지였죠? 예, 그렇습니다. 자유의 방패 훈련은 지난 4일 시작해서 11일간 오늘까지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항상 궁금한데 이제 예년이랑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올해 훈련의 특징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 특징을 이제 연합사령부에서 훈련 개요를 이렇게 발표한 그 내용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 있고요.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방부나 합참 자료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야외 기동 훈련을 굉장히 늘렸다는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소 훈련이 있고 야외 실제로 육군 해군 공군 야외에서 기동 훈련을 지난해 한 23차례 했는데 네. 올해는 48번, 그게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그렇네요. 거죠. 그리고 이거 참 심각한데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방송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선거를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훈련이요? 그렇죠. 북한이 지금까지는 핵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네. 핵능력 향상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 정책의 군사 그렇죠. 정책 핵심인데 이런 북한이 핵을 가진 것으로 전제하고 그것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일 중요한 게 탐지를 해야 되죠. 네. 전주 사용하려는 징후가 있을 때 그렇죠. 탐지하고 미리 탐지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 또 있어야 되죠. 이번에는 거기를 넘어서서 실제로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까지 훈련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한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작전 시나리오, 작전 계획이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돼 가는 거 상황 변화에 따라서 네네. 거기에 따라서 핵 사용을 실제 할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훈련이 반영되었다. 이건 라 카메라 연합사령관이 직접 밝힌 내용이고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밝힌 내용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달리 그 유엔 참전국가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을 넘어서서 10개 나라가 이렇게 동시에 참가를 하고 있어요. 네.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콜롬비아, 프랑스, 벨기에, 호주, 영국, 그리스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가 여기 훈련에 동참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국제사회와 부분, 함께. 예,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특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어떤 전쟁 양상 이런 네. 부분도 훈련 시나리오에 반영돼 있어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안보적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군사적 차원에서 한미가 대비하는 그런 훈련을 네. 지금 지난 10일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야외 기동 훈련이 23차례였다면 올해는 48차례로 거의 그렇습니다. 2배 이상이 늘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최대 규모라고 거의 보이는 것 같아요. 규모는 내년에는 이제 미군이 얼마 참가하고 우리 군이 얼마 참가하고 어떤 전략 자산들이 운영되고를 밝히는데 원래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그것을 약간 보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 밝힐 수 없는 내용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근데 듣기로는 그 공대지 폭격 훈련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론 이제 군사 비밀은 지키고. 제일 중요한 그거죠. 북한이 핵을 실제로 전술 사용할 것이 대비를 하는 훈련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용할 징후가 있을 때는 북한 핵무기 손으로 던질 수가 없어요. 폭격기 실든가 네. 장사정포 그러겠죠? 미사일 실어야 되죠. 네. 그 발사 기지를 폭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전투기라든지 장거리 우리 미사일을 통해서 발사를 못하게 막으면. 그 발사 기지를 파괴하는 네. 정밀 타격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밀 타격 훈련이 이루어졌고 또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북한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서해 지역에 이제 해상에 네. 특수부대를 침투시켜서 우리 안보를 위협할 때 이 그 침투한 북한군 특수군을 침투한 북한군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격파하는 이런 훈련, 이걸 대규모 해상 특수작전 훈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네. 이런 훈련을 많이 했고요. 또 하마스와 그 이스라엘 간의 어떤 인지를 갖고 이렇게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또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군부대 혼자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군부대와 군부대 밖에 여러 가지 정부 조직과의 협력해서 테러에 그렇겠죠. 진압하는 네. 그런 훈련도 같이 했는데 이것을
뭐 인지전 능력이라 할게 인지전. 이제 코그니티브 오페어라 네네. 현대적 용어를 씁니다만은 우리 늘 해왔던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진짜 선거를 앞두고 있고 항상 이렇게 어떤 중요한 국가 중대사가 있을 때는 더더욱 북한의 어떤 도발, 징후 이런 게 예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대테러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면은 한미 연합 훈련 기간에도 군 훈련뿐만 아니라 뭐 경찰도 있고 소방도 있고 각 기관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이 하는 대테러 훈련은 이거는 계속 해온 연장선상의 훈련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은 해외에서 작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해외에서 작전을 할 때 그 상대 국가, 협력하는 국가의 군부대와 협력을 했던 협동작전을 많이 했는데 육군, 해운공군. 네네. 실제 작전을 해보니까 군부대 밖의 기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정부기관들, 그렇겠죠.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 특히 테러 활동에 대해서 이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지난 6일이죠. 여의도 KBS 방송국 네, 인근에서 맞습니다. 대테러 훈련을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그 대테러 작전을 하는데 누구하고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특히 KBS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의도 구청장하고도 영등포 구청장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네. 이런 그 훈련을 했는데 이걸 미국에서 2000년 초부터 굉장히 발전시켜 있는 이론이 있어요. 인터 에이전시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터 에이전시 이게 오퍼레이션. 뭐냐면 군부대와 네. 군 조직과 비군 조직과 민간 조직과의 어떤 유기적인 작전을 합동. 협동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테러 작전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고 그것을 실제로 한국적 상에 넣어서 지난 6일에 그 관련 기관들과 함께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같이 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의지는 있어도 이게 정작 정말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유기적인 협력이 정말 중요할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테러 대응 훈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할 거로 사료가 되는데요. 특히 이 말씀해주신 KBS 중심으로 한 훈련은 저희가 어쨌든 국가 기관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좀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진행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제 라카메라 연합사령관도 설명하고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코그니티브 인지전, 오페어, 인지전인데 월페어. 인지전이라는 게 전투 요원 도발한 사람과 공자와 방자, 공격한 사람과 방어하는 사람, 도발한 사람과 도발을 억제하는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심리적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이기기 위해서는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인지전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우리가 저 노량해전에서 본인이 총탄을 맞아서 그게 1597년 11월 19일쯤 돼요. 그 승정원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죽기 전에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적에게 알게 하지 말라. 알리지 마라. 이 말은 인지전. 내가 죽음으로써 이쪽은 사기가 충천해 이쪽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사기의 어떤 변화를 막기 위한 인지전이고 이순신 장군의 내 죽음을 저에게 알리지 마라. 네. 현대적 용어로 막 인지전인데 전투하는 장병들의 심리적 흐름 이길 수 있다. 완전히 이겼다 하는 거하고 야 힘든데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사이버, 방송 이런 거죠. 그래서 KBS 그러다 그런 보니까?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네. 테러가 났는데 어쩔 줄 모르게 국민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방송이고 아니야. 저거는 우리 정부를 믿고 있으면은 관련 기관들하고 협조해서 관리가 저기에 관리할 네. 거다 이런 믿음을 주면은 효과를 작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않게. 이번에 인지전 실험을 했다고 라카메라 연합사령관이 계속 이야기해서 이뭐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순신 장군이 제일 잘한 게 인지전이 아닐까 마지막 순간에 네. 내 죽음을 저에게 알리지 마라. 저기 사기를 올리지 말고 우리 사기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 기록이 승정원 일기에 있다 그래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사실 그 인지전이라고 하면은 일반 이제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죠. 다가오는데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일화와 연결지어 설명을 들어보니까 훨씬 더 알기가 쉬운 것 좀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보려고 제가 좀 고민 좀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죠? 회장님, 네, 정말 와닿았습니다. 네, 그게 인지전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인지전 같은 맥락에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북한도 사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훈련 때 맞대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늘 해왔죠. 근데 보면은 올해는 좀 맞대응 수위가 평소에 비해서 조금
그렇게까지 고조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3월 들어서 3일에 조금 여러 나라가 참가하는 훈련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이로 인해서 조성되는 약간 전쟁 분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우겠다. 이게 약간 협박성 성명을 내고는 김정은이 그 군부대를 몇 차례 방문하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탱크를 직접 모습까지 맞습니다. 보여주고 그랬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정도 했는데 사실은 그 성명서 내용이 하나 중요한 진실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어떤 진실인가요? 3월 4일 성명서에 보면은 북한군의 수많은 장병들이 생산 현장에 일하고 있는데 열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 연습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냐면은 북한의 고민이 경제난 때문에 많은 장병들이 생산 현장에 있고 우리가 연합훈련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전반 끌어내야 해야 되거든요.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체제 내부의 아픔을 이번 성명에 담아놨어요. 내가 보고 왜 저걸 했을까? 북한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북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여실히 노출을 했다라고 회장님께서는 해석을 하고 계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요. 그 지난해 한미연합 연습대를 보면 이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다가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뭐 이런 발사도 있고 굉장히 강경한 맞대응이었거든요. 그럼 올해는 특별히 조금은 잠잠한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북한 내부가 너무 어렵기 때문인가요? 첫째는 이제 자꾸 외국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SC 전략적 메시지라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러는데 미국과 한국의 어떤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해요. 네. 도발하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북한이 계속 강조했던 메시지가 먹혀들었다. 북한이 좀 위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이 훈련 기간 동안에 북한이 도발했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는 우리한테 막 위력 시위를 해서 겁줄 수 있는 그런 시위할 수 있는 자산도 별로 없어요. 핵무기 실험 한 번 남아있거든요. 7차 핵실험. 실질적으로. 그 핵실험 한 번 더 해봤자 이거 6번 했기 때문에 핵무기 가진 걸로 돼 있기 때문에 7번 하나, 8번 하나, 9번 하나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으로서는 야, 이래도 겁 안 먹고 저래도 겁 안 먹고 조금 약간 지친 모습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방심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끝나고 나서 무슨 도발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약간은 위축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얻을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판단도 있지만 여전히 방심은 금물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이 NLL 일대에서는 또 GPS 전파 교란이 있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그럼? 합참에서 발표했죠. 훈련 기간 동안에 북한이 서해 우리 함정과 전투기에 대해서 그 전파 교란 작업을 했는데 신호가 약해서 별로 피해는 없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북한이 GPS 교란 연습 또 군사 연습은 2010년대 이후로 간헐적 쭉 해왔어요. 제가 볼 때는 간보기가 아닐까. 우리가 전파 교란 연습을 하는데 신호를 보냈는데 한미연합 자산이 그것을 파악하는지 네. 간보는 측면이 좀 간보기. 예, 간보기 측면이 강했고 실제로 이게 전파 교란이 실제로 딱 작동이 되면은 강력하게 작동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은 조금 우리가 약한 신호를 보냈는데도 네. 우리가 전파 교란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간보게 했는데 우리가 하고 있다 네. 밝혀버렸어요. 그래서 북한도 이제부터 조금 허를 좀 찔린 부분이 아닐까 북한으로서 허를 찔린 부분이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전보다는 굉장히 약하게 신호를 보냈거든요. 네. 근데도? 실제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우리 합참이 바로 그 다음날 지난 5일부터 7일 사이에 북한이 서해에서 GPS 전파 교란 신호를 보냈다. 합참에서 발표하니까 움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탐지 능력이 네. 좀 대단하다. 이렇게 그렇죠. 느꼈겠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한미 연합 훈련이 항상 이루어질 때 보면은 무슨 미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됐다. 또 뭐 해군의 항모가 왔다. 막 이게 또 뉴스가 되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러면 이 전략 자산,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가 어땠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군하고 미군이 전략 자산의 운용에 대해 디테일하게 발표는 안 했어요. 그러나 훈련 내용에 대해서 라 카메라 그 연합사령관이 핵 능력 향상 저지가 아니라 실제 핵 사용 저지를 위해서 정밀 폭격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다. 정밀 폭격 훈련 했으면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 자산이 운용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북한이 핵 사용에 대비한 훈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자산들이 운영되고 테스트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지만 북한의 핵 능력 발전을 더 이상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핵 사용을 전제로 그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좀 게 불행하지만 네. 지금 푸틴 대통령도 어저께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느 기자가 조금 조킹성 질문을 했어요.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씌워주듯이 네. 북한도 핵우산을 러시아가 씌워주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이미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국제사회에 푸틴이 인정을 하고 이번에 훈련 내용도 보면은 외교적으로는 NPT 체제에서 북한 핵은 가졌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외교적으로는 67년 이후에 핵실험한 국가는 핵 보유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미국 연합사령관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내부적으로 이미 핵을 보유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미연합훈련이 더 중요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한미연합훈련은 보면 이름이 좀 여러 개인 것 같아서 뭐 예전에는 팀 스피릿이다 이렇게 불렸던 적도 있고 또 요즘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뭐 이렇게도 부르고 이 역사를 좀 한번 회장님 나오셨을 때 그렇죠. 정리해볼까요? 연합훈련 대부분 사람들 헷갈릴 수 있어요. 좀. 근데 연합훈련이 본격적으로 한국과 미국 연합훈련은 1.1 침투 이후에 우리 정부가 했던 을지훈련하고 그 이전에 미국이 54년도 했던 포커스 훈련을 묶어서 하다가 76년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팀 스프리트 훈련을 해요. 그 남북한 여러 가지 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팀 스프리트 훈련이 중단되고 93년 이후에는 RSOI 그렇게 미군이 들어가서 우리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들어가서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수용하고 네. 그래서 어떤 정박시키고 전개하고 이런 작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을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고부터 이제 전작권 전환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잖아요. 전작권 논의에서 여러 테스트 실험하는 어떤 이런 훈련으로 바뀌어요. 네. 그 키 리저브 훈련으로 이제 네, 기억납니다. 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는 키 리저브 훈련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이제 이 기존의 훈련 이름을 좀 바꾸고 훈련 내용도 완전히 바꾸죠. 많이 바꾸죠.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는 처음에 이제 동맹이라는 이름을 썼다 안 썼다 논란도 있었고 제가 그 당시 국회에 있을 때도 여기다 토론 논란도 벌였는데 동맹 이름 붙였다가 전반기 지휘소 훈련 이름 붙였다가 왜 동맹 이름 안 붙이냐고 국회 질문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에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우리 정부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김정은에 선물을 준 거예요. 돈도 많이 드는 그 한미연합훈련, 대규모 훈련 하지 않겠다. 그 훈련, 대규모 야외 훈련이 중단됐어요. 지휘소 훈련만 하다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제 뭐 또 다르게 야외 훈련 중심으로 굉장히 지금. 야외 훈련, 기동 훈련, 이제 그 이름을 자유의 방패 훈련, 자유의 방패. 실드 훈련 이렇게 했는데 훈련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훈련 내용입니다. 이 군인들은요, 작전 계획에 따라서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은 유사시에 전쟁을 못 해요. 우리 축구 선수들도 그렇죠. 네. 축구 작전에서 작전에 따라서 실전으로 쭉 하지 않으면은 머릿속에 도상으로 막 해갖고는 훈련이 안 되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훈련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상황 변화에 맞게 계속 업그레이드 가면서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군의 그 복무 기간 짧지 않습니까? 18개월이고 네, 그렇죠. 미군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복무 기간들을 고려하면 강도 높은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유 방패 훈련 같은 훈련이 강도 높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미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마무리 차원에서 이런 이제 한미 연합 훈련에 특별히 이제 이 시대에 가지는 의미랄까요? 또는 이제 국민으로서 뭐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협조를 조금 당부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은 그래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부의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게 공격을 위한 훈련이라는데 여기에 현혹돼 가지고 우리가 하는 훈련을 자꾸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다. 긴장을 높인다. 이런 일부 시민단체 주장이 있어요. 대단히 잘못되었고요. 북한 주장과 동조하고 똑같은 주장인데 프리덤 실드 아닙니까? 실드는 방어입니다. 네, 프리덤 실드. 실제로 모든
훈련은 방어 목적으로 훈련이 계획되어 있고 방어를 위한 점을 아셔야 되고 우리 국민이 그 이해를 해야 되고 방어 왜 목적의 이런 훈련을 훈련이다. 강도롭게 하느냐. 우리 국민에게는 좀 안보에 대한 신뢰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국방과 안보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다면 우리 선거 준비하고 또 방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북한 당국은 이 훈련을 보고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아차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훈련은. 메시지를. 훈련을 두렵게 느끼고 국제사회는 한미 동맹이 정말 튼튼하게 잘 관리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미 연합훈련은 뭐 이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조용하게 내실 있게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더 이상 북한의 핵 능력 발전 억지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시의 억지를 위한 훈련으로 지금 변화가 되어 왔다는 말씀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어떤 도전들에 맞서서 어떤 마음 자세로 이 한미연합훈련을 바라봐야 되는지까지 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함께 한미연합훈련, 오늘 막을 내리는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재난안전 119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